식사를 하고 있어요. 여기 그림에서 보시면은 참 이해가 빠르세요. 왕이 있고요, 공주가 있고요, 신하들하고요, 다 같이 이제 황금 접시에 음식이 담겨 있는 음식을 먹고 있어요. 이것이 이제 왜 이렇게 드러나냐 하면, 음, 굳이 황금 접시에 담긴 음식을 먹고 있다. 황금? 황금은 우리가 너무 많이 해서, 황금은 금이야. 금은 영원성을 말해. 그리고 셀프의 색상이야. 그래서 여기는 전체성을 나타내.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볼 때 이 황금 접시는, 전체성으로 보기에는 좀 미약해요. 이 동화에서는. 그래서 이제 찬찬히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궁의 사람들이 모두 모여서 식사를 하는 것은 서로가 우리가 음식을 먹는다라는 거 너무나 잘 알아요. 동화되어온다라는 거죠. 즉 뭐냐 하면은 우리가 남자친구를 사귈 때 뭐예요? 차 마시고 밥 먹고 그러죠. 그러다 보면 굉장히 친해져요. 그리고 그것이 동화된다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 아주 단짝일 때 말투도 행동도 표정도 비슷하잖아요. 그죠? 그거 왜 그래요? 그 사람 화 되잖아요. 근데 동화하고 동일시는 달라요. 동화라는 것은 그 사람처럼 그냥 같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어울릴 수 있는 거죠. 친밀해지는 거죠. 그래서 동질성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비슷비슷해지려고 하는 것들인 거예요. 그러나 동일시는, 심리학에서의 동일시는요, 일반 인지 행동 쪽에서의 동일시하고 좀 달라요. 뭐가 다르냐 하면은, 동일시는, 심리학에서의 동일시는 조금 뭐예요? 자기 자아가 상실되는 걸 동일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자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아는 주체자잖아요. 주체자로서의 어떤 삶을 살 수 없는 것. 그러니까는 동일시는 뭐예요? 무의식적인 동일시는 뭐예요? 자아를 상실한 상태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학적으로 볼 때 동일시는 병리적인 측면에 가깝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동화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닮아가는 것. 그러니까 남자친구를 사귀면 이제 커플들을 보면은 똑같은 운동화를 신고 똑같은 뭐 핸드폰을 들고 있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똑같은 옷을 입고. 이제 이런 정도의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왕궁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 많죠. 예, 집단이죠. 집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이들은 뭐냐면, 이들을 이야기할 때는 예, 사람들이죠. 예, 그래서 집단 의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황금 접시에 담긴 음식을 먹는다. 이거는 뭐냐 하면은, 이 황금이라는 거는 여기서 볼 때 황금은요, 진짜, 황금이라는 것보다는 왜 귀족들은 무엇을 쓰나요? 다 이제 아주 비싼 그릇들을 쓰잖아요. 이제 현실로 이야기하면 명품. 예, 명품들만 쓰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여기서의 이 황금 접시라는 거는 의식적이다라는 측면을 많이 드러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왕궁의 사람들은 합리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뭐예요? 현실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의 어떤 황금에서는 여기선 물질이라는 것, 물질을 추구하는 현실, 의식적인 삶에 가까운 것으로 보여진다. 그리고 이제 이 둥근 접시는 이제 왕궁을 대변하는 전체성의 어떤 표현도 갖고는 있어요. 그렇지만 황금 접시에 담긴 음식을 먹는다라고 해서 뭐 전체성으로서의 어떤 느낌보다는 그냥 왕궁에서의 어떤 생활에 동화되는 사람들. 이제 공주도 의식의 삶을 살고 있는 그런 사람 중에 하나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이제 팔딱거리면서 대리석 계단을 올라오는 소리. 무언가 식사하는 분위기하고는 전혀 맞지 않나요? 그쵸? 무언가 이질적인 느낌을 주는 그런 소리가 난다는 거죠. 그리고 생소한 그런 분위기 내지는 생소한 어떤 그런 소리. 이제 이럴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무언가를 뭐예요? 분위기를 반전시키는. 그쵸? 반전시키거나 혹은 분위기를 전환시키는 그런 소리다. 똑똑똑. 이게 이 소리가요. 그쵸? 그래서 식사를 하는 분위기에서 긴장감을 주는 소리예요. 이 똑똑똑 하는 소리가.
어떤 때에는 똑똑똑 하는 소리가 너무나 친근하게 아무도 없고 나 혼자 있을 때 소리가 날 때는 너무나 반가운 소리인데 그러지 않고 이제 식사를 하는 아주 좋은 분위기에서 분위기를 깨는 소리인 거죠.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문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여기서 뭐라 그래요? 공주님, 막내 공주님, 문 열어주세요.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문을 열었다가, 자, 상상해 보세요. 순간 개구리를 보고서 너무 놀라가지고 문을 탁 닫아버렸어요. 그러니까 가슴이 쿵당, 쿵당, 쿵당 뛰어요. 그랬더니 이제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공주야, 뭐가 그렇게 두려운 게냐? 거인이 널 잡으러 오기라도 했냐? 이제 이렇게 묻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때 공주는 뭐예요? 가슴이 쿵쾅쿵쾅 뛰기 시작할 때는 뭐예요? 개구리와의 약속. 그쵸? 자기도 모르게 한 개구리와의 약속에 어긴 것에 대한 놀람, 부끄러움, 수치심, 난처함. 이제 이런 거죠. 설마 제가 여기까지 오리라고 생각을 못 했던 거죠. 이제 이런 어떤 난처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을 쾅 닫는 태도에서 개구리를 대면할 수 없는 강한 저항이 이제 느껴지죠. 그래서 공주가 의식의 인격이라면 개구리는 무의식의 인격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개구리를 꼭 뭐 남성, 뭐 개구리 이런 걸로 보지 말고 그냥 무의식의 인격이라고 자연스럽게 그냥 받아들이게 되면 별 어려움이 없어요. 그런데 개구리 생긴 거 보세요. 예, 갈피가 이렇게 있죠. 눈은 땡그랗지, 입은 크죠. 배는 뿔뚝 나와 있잖아요. 그죠? 정말 별로 원하지 않는, 내 스타일 아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의식의 어떤 대면에 대한 충격, 긴장, 놀라움, 두려움이 바로 공주가 지금 처한 상황과 비슷할 거예요. 재빨리 문을 쾅 닫아버리는. 저도 이제 저의 어떤 상황을 얘기해 드릴 테니까 선생님들의 어떤 상황을 떠올려 보세요. 제가 이제 대학교 다닐 때였는데, 저는 대학교 때 이제 제가 다니는 대학도 이제 수업을 들었지만 옆에 있는 대학도 수업을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그때는 이렇게 책을 이렇게 끼고 다니는 공부도 하나도 안 하면서 두꺼운 책을 이렇게 끼고 다니는 게 유행이었던 그 시절에 이제 제가 학교를 다녔는데, 이게 끼고 이제 옆에 있는 대학에서 이제 툭불 특강을 이제 들으러 간 거죠. 뭐 제가 알아서 들었겠습니까? 그냥 폼제로 다니는 거지. 그랬는데 어느 날 저한테 말을 시키는 남학생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자기는 이제 그 S대를 다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데 이제 이 대학은 다른 대학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에서 자기는 S대를 다니는데 여기에 토플을 들으러 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러냐 나도 여기 저기 나도 저기에 있는 이 대학에 다니는데 이제 여기로 왔다. 그러면서 이제 얘기는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끝나면 기다리고 있고 끝나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싫은다기보다는 이제 그렇게 이렇게 누군가가 나한테 뭐 끝나고 나서 기다리고 이런 어떤 경험이 없다 보니까 왜냐하면 저는 여중 나왔고 여고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남자들하고 이렇게 자연스러운 대면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게다가 여대를 다니다 보니까 더더군다나 이렇게 남자애가 기다리는 거 남녀공학 다니는 애들은 당연해요. 요즘 애들은 당연해요. 근데 저 때는 그게 당연한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막 부끄럽고 난처하고 뭐 놀라는 거죠. 근데 어느 날 이 친구가 제가 이제 버스에서 내리면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고 있고 토플을 들으러 가면 토플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고 끝나고 나면 끝나는 대로 기다리고 있고 이제 현대말로 얘기하면 스토커 같은 거죠. 그때 제가 너무너무 놀란 거 있죠. 아니 그 사람이랑 말 한마디 해본 것밖에 없는데 쫓아다니는데 진짜 근데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그거예요. 낯설음인 거죠. 그 사람이 나한테 스토커로서 무엇을 행동한 것도 없어요. 위협을 준 것도 없어요. 근데 그것이 낯설은 거예요. 왜? 경험이 없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후회했잖아요. 아우, S대학교 미학과가 굉장히 유명하다는데 한 번이라도 사귀어 볼 걸. 이렇게 후회를 하면 뭐합니까? 이미 떠나버린 거를.
이제 이런 거죠. 이 공주도 아마 황금공이 유일한 아마 친구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우연히 황금공하고 전혀 달리 생긴 개구리를 만났기 때문에 굉장히 낯설음. 저는 이제 여기서는 놀람, 부끄러움, 수치심, 난처함 같은 것도 다 들어가지만 제가 볼 때는 낯설음이 가장 크지 않았을까. 그 낯선 것을 우리가 접할 때 오는 놀라움과 두려움과 긴장과 충격. 이거는 여러분이나 저나 경험했었던 어떤 것들이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인 거죠. 그죠? 예. 그런 거죠. 그래서 무의식의 어떤 대면, 꿈에서 이렇게 무의식을 처음 대면할 때 느끼는 감정하고 크게 다르지 않아요.